오늘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통쾌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장미영이라는 여성의 사연인데요. 결혼 20년 동안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온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단 한순간의 사건이 그동안 참고 살았던 모든 굴욕과 억압을 폭발시켰어요. 그날 이후 미영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 없다고 결심한 거죠. 과연 20년간 쌓인 분노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시댁과 남편을 상대로 한 미영의 반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미영이 김태수와 결혼한 건 25살 때였습니다. 태수는 장인어른이 운영하는 중견 건설회사의 후계자였어요. 미영의 아버지가 평생 일궈낸 회사였죠. 미영아, 태수는 성실한 사람이야. 회사도 잘 이끌어갈 거고. 장인어른은 사위를 무척 아꼈습니다. 태수도 장인을 존경한다고 늘 말했어요. 아버님 덕분에 제가 이런 좋은 회사를 물려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혼 10년 후 미영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미영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시댁 식구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특히 시동생 김태현과 시어머니 박정숙의 눈빛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형님, 이제 회사 일을 정리해야죠. 장례식도 끝나지 않았는데 태연이 태수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영은 그 모습을 보며 불편했지만 남편이 제지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회사 이사회가 열렸어요. 미영도 당연히 참석할 줄 알았는데 태수가 말했습니다. 미영아, 너는 회사 일 모르니까 집에 있어. 하지만 우리 아버지 회사인데 이제 내 회사야.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미영은 당황했습니다. 결혼 전까지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던 건 미영이었거든요. 회사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이사회에서는 태수가 대표이사가 되고 태연이 전무이사가 됐습니다. 미영은 완전히 배제됐어요. 형님이 대표니까 당연하죠. 저는 실무를 담당하겠습니다. 태연은 겸손한 척했지만 눈빛은 교활했습니다. 그날부터 미영은 시댁에서 완전히 무시당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얘기가 나오면 자리를 피하라고 했고, 중요한 결정에서는 아예 배제됐죠. 미영이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이니까 친정일에 신경 쓰지 마. 박정숙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에게는 친정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였어요. 몇 개월 후 미영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큰 돈이 자주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우연히 본 통장 내역이었어요. 여보, 이게 뭐야? 태수에게 물어봤지만 대답은 시원찮았습니다. 회사 운영비야. 내가 몰라도 돼. 하지만 금액이 너무 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미영은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어느 날 시댁 모임에서 태연이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이제 진짜 우리 집 사람이니까 예전 일은 다 잊으셔야죠. 무슨 말이야? 회사 말이에요. 형수님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책임져야죠. 미영은 화가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내가 남이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형님이 다 상속받았잖아요.
태현의 말에 미영은 말문이 막혔어요. 실제로 유언장에는 사위인 태수에게 모든 걸 물려준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딸보다 사위를 더 믿었던 거예요. 그날 밤 미영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에서 남이 된 건가?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며칠 후 우연히 들은 태현과 박정숙의 대화였거든요. 어머니, 형수님이 너무 눈치가 빨라서 불편해요. 그러게. 원래 친정회사였다고 자꾸 간섭하려고 하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죠. 형수님은 아예 배제하고 미영은 소름이 돋았어요. 시댁 식구들이 자신을 완전히 제거하려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때부터 미영은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서류, 통장 내역, 태현의 행동까지. 뭔가 큰 그림이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결혼 20주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미영은 기념일을 조용히 보내고 싶었지만 박정숙이 큰 잔치를 하자고 했어요. 20년이면 큰 날이잖아. 친척들 다 불러서 잔치해야지. 미영은 내키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뜻을 거스를 수 없었거든요. 잔치 준비는 온전히 미영의 몫이었어요. 음식 준비부터 청소, 손님 접대까지. 태수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도움을 주지 않았죠. 미영아, 음식하니 좀 싱거운 것 같은데. 돼지갈비가 좀 질긴 것 같아. 박정숙은 미영이 준비한 음식에 계속 트집을 잡았어요. 다른 가족들 앞에서 말이에요. 기념일 당일 친척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태수의 형제들과 그 가족들, 박정숙의 친구들까지. 총 20명 정도 됐어요. 오늘 주인공은 태수와 미영이네. 20년 동안 고생 많았어. 겉으로는 축하하는 분위기였지만 미영은 어색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차가웠거든요. 식사가 시작되자 박정숙이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태수 결혼 20주년이에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정말 세월 빠르네요. 태수가 이제 회사도 크게 키웠고 친척들이 맞장구 쳤습니다. 하지만 박정숙의 다음 말에 미영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물론 미영이도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해야죠. 우리 집 재산은 다 태수 거고 태현이가 실무를 맡고 있어요. 미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며느리는 그냥 얻어먹고 사는 주제에 자꾸 간섭하려고 해서 말이에요. 박정숙의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미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박정숙은 계속했어요. 사실이잖아. 회사는 이제 우리 태수 것이고 미영이는 그냥 며느리일 뿐이야. 친척들이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미영을 두둔하지 않았어요. 태현이 거들었습니다. 형수님,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이제는 확실히 해야죠. 미영은 태수를 바라봤어요. 남편이 뭔가 말해주길 기대했죠.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뭔가 말 안 해? 미영이 간절히 물었지만 태수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박정숙이 더 심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너는 이제 그냥 우리 집 며느리야. 친정 생각하지 말고 시댁만 생각해. 하지만 그 회사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 이야기 하지 마. 이제 다 끝난 일이야. 미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박정숙의 마지막 말은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이렇게 나서는 게 좀 그래. 분수를 알아야지.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었죠. 죄송합니다. 저는 먼저 일어나겠어요. 미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20년 동안 이 집에서 뭐였지? 정말 그냥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었나? 그날 밤 모든 손님들이 돌아간 후 미영은 태수에게 물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니 말씀 들었지? 응.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태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미영아, 어머니 말씀이 아주 틀린 건 아니야. 미영은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까지 그런 생각이었다니. 그럼 나는 정말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상황이 바뀐 거지. 미영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고. 며칠 후 미영은 태수의 서재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만 태수가 출장 간 사이에 한번 정리하려고 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봉투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봉투가 찢어지면서 안에 있던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미영은 그냥 주워 담으려다가 서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매달 5천만 원씩 빼돌린 내역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것도 2년 동안이나. 이게 뭐지? 더 자세히 보니 돈을 빼간 계좌 명의가 태현이었어요. 그리고 박정숙의 통장으로도 큰 돈이 들어가 있었죠. 미영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었어요. 서류를 더 뒤져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더 있었습니다. 회사 땅 일부를 태현 명의로 몰래 넘긴 계약서도 있었어요. 이렇게 빼돌리고 있었구나. 미영은 모든 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태수가 돌아왔을 때 미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회사 돈 관리는 누가 해? 왜? 그냥 궁금해서. 태현이가 실무를 담당하니까 태현이가 하지. 미영은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혹시 회사 계좌에서 돈이 나간 적 있어? 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가끔 통장 내역을 봤는데 큰 돈이 나가길래. 그건 회사 운영비야.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미영은 더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태연이 통장으로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 그 순간 태수가 화를 냈어요. 미영아, 왜 자꾸 회사 일에 간섭해? 내가 할 일 아니잖아. 간섭이 아니라 걱정되는 거야. 혹시 뭔가 문제가? 문제 없어. 괜한 오해하지 마. 태수의 반응을 보니 미영은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고. 여보, 혹시 태현이가. 그만해. 더 이상 이런 소리 하지 마. 태수는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미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밤 미영은 잠들 수 없었어요. 남편이 동생 편을 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미영은 회사에 몰래 가봤어요. 직원들과 얘기해보고 싶었거든요. 오랫동안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김 부장을 만났습니다. 사모님,
어쩐 일이세요? 부장님, 요즘 회사 돈 관리는 어떻게 돼요? 김 부장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이상해요. 어떻게요? 전무님이 혼자서 모든 결정을 하시거든요. 사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요? 계약도 혼자 결정하시고 돈도 혼자 관리하세요. 예전에는 이런 일 없었는데. 미영은 김 부장의 말을 들으며 확신했어요. 분명히 태현이 뭔가 꾸미고 있다고. 부장님, 혹시 이상한 점 더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사모님, 조심하세요. 요즘 분위기가 좀. 김 부장의 말에 미영은 불안했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내 아버지가 평생 일궈낸 회사를 이렇게 망가뜨릴 순 없어. 그날부터 미영은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횡령 의혹을 조사하던 중 미영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태수가 회사 접대가 있다며 늦는다고 했어요. 요즘 자주 있는 일이었죠. 미영은 평소처럼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연히 태수가 자주 가는 호텔 앞을 지나게 됐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는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호텔 로비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태수가 젊은 여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이었어요. 여자는 20대 후반으로 보였고 태수보다 10살은 어려 보였죠. 미영은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심장이 뛰어서 숨쉬기도 힘들었죠. 설마 저 사람이 우리 남편. 미영은 차 안에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혹시 잘못 본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2시간 후 태수와 그 여자가 함께 나왔습니다. 태수는 여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어요. 미영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영은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였죠. 왜? 내가 뭘 잘못했지? 그날 밤 태수가 집에 돌아온 건 밤 11시였어요. 늦었네. 접대가 길어져서. 태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도 자연스러웠어요. 미영은 화가 났지만 바로 따지지 못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미영은 태수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어요. 일주일 후 미영은 그 여자의 정체를 파악했습니다. 회사 신입사원 박수진이었어요. 22살의 신입사원이었죠. 미영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내가 집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저런 애와. 더 충격적인 건 태수가 수진에게 비싼 선물을 사주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명품 가방, 목걸이, 심지어 차까지. 그 돈이 다 회사 돈이겠지. 미영은 태수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호텔비, 레스토랑비, 선물비까지.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쓰고 있었죠. 어느 날 미영은 태수가 수진과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이번 주말에는 집에 있어야 해.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정리할 일이 있어. 정리요? 뭘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복잡한 일이야. 미영은 소름이 돋았어요. 정리할 일이라니 혹시 이혼을 말하는 건가? 그날 밤 미영은 태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여보, 요즘 뭔가 이상해. 뭐가? 자꾸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도 비밀번호 바꾸고 태수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 정말 회사 일이야? 그럼 뭐겠어? 미영은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 있어? 태수는 펄쩍 뛰었어요. 무슨 소리야?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냥 느낌이 이상해서. 괜한 의심하지 마.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태수의 반응을 보니 미영은 확신했어요. 분명히 다른 여자가 있다고. 그날 밤 미영은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잠들 수 없었어요. 회사 횡령에 이어 남편의 외도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미영은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무작정 이혼할 수는 없었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거든요. 그때 미영은 결심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아서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미영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횡령과 외도의 증거를 모두 수집한 후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상담받고 싶어서 왔어요. 서울 시내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 소문난 분이었어요. 어떤 일이신지 말씀해 보세요. 미영은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횡령 서류, 외도 사진, 통장 내역까지.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아주 확실한 증거네요. 특히 횡령 부분은 형사처벌도 가능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외도 증거도 충분하고요.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절대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미영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그럼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우선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세요. 그리고 재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재산 목록요? 회사 지분, 부동산, 예금까지. 숨긴 재산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해요. 미영은 변호사의 조언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어요. 그랬더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죠. 회사 소유 부동산 중 상당 부분이 태현과 박정숙 명의로 넘어가 있었어요. 미영 모르게 진행된 일이었죠.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했구나. 미영은 소름이 돋았어요.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다음으로 미영은 은행에 가서 모든 계좌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태수명의 계좌는 물론 가족명의 계좌까지 조사했어요.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태수가 수진 명의로 별도 계좌를 만들어 매달 돈을 넣어주고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승산 있어요. 변호사는 미영이 가져온 증거들을 보며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준비해야 해요. 변호사의 말이 맞았어요. 며칠 후 박정숙이 미영을 불렀거든요. 미영아, 요즘 뭐 하고 다녀? 네. 자꾸 밖에 나가길래. 어디 다니는 거야? 박정숙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죠. 그냥 장 보고 그런 거예요. 장 보는 게 그렇게 오래 걸려? 미영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시장도 가고 마트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요. 하지만 박정숙은 계속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가 미영을 불렀어요. 미영아, 어머니가 내가 요즘 이상하다고 하시는데. 이상하다뇨? 자꾸 밖에 나가고
뭔가 다른 일 하는 것 같다고. 미영은 심장이 뛰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다른 일이요? 그냥 집안일 하는 거죠. 혹시 누구 만나거나 그런 거 아니지? 누굴 만나요? 태수는 의심스럽게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미영은 감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박정숙과 태현이 자신의 행동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미영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오는데 태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수님, 어디 다녀오세요? 병원 갔다 왔어. 병원이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냥 정기검진. 태현은 의심스럽게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영은 불안했습니다. 들킬까봐 걱정됐거든요. 변호사는 미영에게 조언했어요. 이제 슬슬 준비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상대방이 눈치채기 전에. 언제 시작할까요? 다음 주쯤 모든 서류 준비가 끝나면 바로 소송을 제기하겠어요. 미영은 긴장됐지만 동시에 기대됐어요. 드디어 반격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주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수가 갑자기 미영에게 말했어요. 미영아, 우리 이혼하자. 미영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태수가 먼저 꺼낸 거였죠. 갑자기 왜? 우리 더 이상 안 맞는 것 같아.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미영은 태수의 진짜 속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수진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혼하려는 거였죠. 조건은 어떻게 할 거야? 크게 욕심내지 마. 적당히 합의해서 정리하자. 태수의 말에 미영은 화가 났어요. 자신이 양보해 주길 바라는 거였죠. 적당이라는 게 뭐야? 집 하나 주고 생활비 좀 주고. 그 정도면 충분하지. 회사 지분은? 그건 안 돼. 회사는 내가 운영하는 거니까. 미영은 웃음이 나왔어요. 끝까지 자신을 우습게 보는 거였죠. 알겠어. 생각해 볼게. 빨리 결정해.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날 밤 미영은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고 하네요. 그래요? 그럼 더 좋죠.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요? 상대방이 먼저 이혼을 원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모든 증거를 다 내놓고 말이에요. 미영은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반격할 때가 온 거였죠. 내일 바로 소송 준비하겠어요.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어요. 미영은 처음으로 확신에 찬 대답을 했습니다. 드디어 법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미영은 이혼 소송과 동시에 태현의 횡령에 대해서도 고발했어요. 첫 재판날 미영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맞은편에는 태수, 태현, 박정숙이 앉아 있었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선언하자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미영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피고 김태수의 외도와 김태현의 횡령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차례대로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호텔 출입 사진, 통화 녹음, 계좌, 이체 내역까지. 태수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이는 사생활 침해로 수집된 불법 증거입니다. 하지만 미영의 변호사는 준비가 철저했어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들입니다. 배우자에게는 일정한 조사권이 인정됩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회사 직원 김 부장이 나왔어요. 증인은 회사에서 어떤 일을 목격했습니까? 김태현 전무가 혼자서 회사 돈을 관리하면서 이상한 지출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매달 수천만 원씩 용도불명 지출이 있었고, 김태현 전무 개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갔습니다. 김 부장의 증언에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태현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임금과 성과급입니다. 하지만 미영의 변호사가 계좌 내역을 제시하자 반박할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증인으로는 태수와 수진을 목격한 호텔 직원이 나왔습니다. 김태수 씨와 박수진 씨가 정기적으로 호텔을 이용했습니까? 네, 매주 금요일마다 오셨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런 관계였습니까? 제가 본 것만으로도 1년 이상입니다. 증인의 증언이 끝나자 박정숙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판사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증인이 아니시면 발언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정숙은 계속 말했어요. 저 여자가 우리 집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20년간 우리가 키워준 은혜를 잊고. 정숙 씨, 조용히 하세요. 태수가 어머니를 말렸지만 박정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이 힘들게 일궈낸 회사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판사가 정리를 요구했지만 박정숙은 계속 소리쳤어요. 며느리 주제에 어떻게 시댁을 고발할 수 있어요? 결국 박정숙은 법정에서 퇴장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미영은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어요. 더 이상 그들이 무섭지 않았거든요. 다음 재판에서는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미영이 몰래 녹음한 태현과 박정숙의 대화였어요. 어머니, 형수님이 너무 눈치 빨라서 위험해요. 그러게 말이야. 빨리 정리해야 해. 회사 지분도 더 넘겨받고 부동산도 우리 명의로 바꿔야죠.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태현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미영의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보여주듯이 피고들은 체계적으로 원고를 배제하고 재산을 횡령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복도에서 태연이 미영에게 다가왔어요. 형수님, 이러면 우리 모두 망해요. 그럼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지. 합의하면 안 될까요? 어느 정도 양보할게요. 미영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늦었어. 끝까지 가볼 거야. 태현은 절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태수가 미영에게 전화했어요. 미영아, 만나서 이야기하자. 할 말 없어. 제발, 한 번만. 미영은 잠시 고민하다가 만나기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들을 말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카페에서 만난 태수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미영아, 정말 미안해. 태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미영은 차갑게 바라봤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언제부터였어? 수진이와는? 태수는 한참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1년 반 전부터. 왜? 그냥 외로웠어. 미영은 웃음이 나왔어요. 외로워서 나는 20년 동안 외롭지 않았을 것 같아. 미영아, 나는 20년 동안 내 가족 뒷바라지 하느라 내 인생을 포기했어. 그런데 너는 외로워서 바람 피웠다고?
태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태현이 횡령하는 것도 알고 있었지. 그건 대답해. 알고 있었어, 몰랐어. 태수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백했어요. 알고 있었어. 미영은 예상했지만 충격이었어요. 왜 모른 척했어? 어쩔 수 없었어. 가족이잖아. 나는 가족이 아니었고.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미영은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처음부터 이 집의 가족이 아니었다는 걸. 태수야, 나는 20년 동안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미영아, 너희는 처음부터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어.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만 봤겠지. 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웃기지 마. 미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영아, 그래도 우리 20년간. 20년. 그 20년이 뭐야? 내가 희생한 20년이지. 우리가 함께한 20년이 아니야. 미영은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어요. 며칠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영이 완전히 승소했어요. 이혼은 물론 위자료 5억 원, 회사 지분 30%, 그리고 집까지 받았죠. 태현은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3년형이었습니다. 판결 후 법정에서 나오는데 박정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영아, 내가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속이 시원하냐? 미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널 어떻게 했다고? 20년 동안 사람 취급 안 하신 거 잊으셨어요? 박정숙은 말문이 막혔어요. 이제 후회해도 늦어요. 어머니가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며느리는 얻어먹고 사는 주제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맞아요. 저는 얻어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받을 몫을 찾아간 거예요. 미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수진이 미영에게 전화했어요. 언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미영은 궁금해서 만나보기로 했어요. 수진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뭐가 잘못이야? 오빠를 유혹한 게. 미영은 수진을 바라봤어요. 어린 아이 같았죠. 수진아, 너는 잘못이 없어. 네. 그 사람이 유혹한 거야. 너를. 수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도 제가 이제 그 사람과는 끝내. 너 같은 어린애가 그런 남자와 있으면 안 돼. 미영은 수진이 불쌍했어요. 자신도 젊을 때 순진했었거든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됐어. 앞으로 조심해. 미영은 수진을 보내주고 혼자 생각했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모든 법정 싸움이 끝난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태수가 미영을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태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야윈 얼굴, 구부정한 어깨. 예전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죠. 미영아, 잠깐 시간 좀 내줄래? 미영은 문을 열어줬어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실에 앉은 태수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뭐 하러 왔어? 미영아,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미영은 깜짝 놀랐어요. 이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무슨 소리야? 내가 모든 걸 잘못했어. 이제야 깨달았어. 지금 깨달아서 뭐해? 태수는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미영은 그 모습을 보며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아팠을 텐데. 태수야, 이미 늦었어.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해보자. 뭘 다시 해? 20년 동안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태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바보였어. 정말 바보였어. 맞아, 바보였어. 그런데 나는 더 바보였지. 미영은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20년 동안 사랑받지 못하면서도 사랑한다고 착각했어. 미영아. 그런데 이제 알았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었다는 걸. 태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해. 당신은 내 인생에서 끝났어. 미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정말 기회를 안 줄 거야? 기회는 이미 20년 동안 줬어. 그런데 당신은 한 번도 소중히 여기지 않았잖아. 태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야. 미영은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요. 이제 가. 다시는 오지 마. 태수는 절망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미영은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마지막 매듭을 지은 기분이었죠. 며칠 후 미영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시내 작은 아파트였지만 완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죠. 이사 첫날 밤, 미영은 발코니에 서서 야경을 바라봤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이었죠. 전화벨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장미영 씨세요? 네, 맞는데요. 저는 여성인권센터에서 일하는 김소희라고 합니다. 혹시 저희 센터에서 강의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강의요? 네, 법정 투쟁 과정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많은 여성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미영은 잠시 생각했어요. 어떤 강의인가요? 자신의 권리를 찾는 법, 그런 내용이요. 많은 여성들이 미영 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미영은 흥미로웠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한번 해보겠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미영은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에필로그. 6개월 후, 미영은 여성인권센터에서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강의실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미영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저는 20년 동안 희생만 하는 삶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죠. 미영은 차분하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어요. 희생만 하는 삶은 더 이상 가치가 없어요. 스스로를 지켜야 해요. 한 중년 여성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가족을 버리는 게 맞나요? 미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가족을 버린 게 아니에요. 저를 버린 사람들을 떠난 거죠. 차이가 있나요? 큰 차이가 있어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건 가족이 아니라 의존이에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미영의 말을 곱씹고 있었죠. 나를 버린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나를 되찾는 게 가장 큰 복수입니다. 미영의 마지막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강의가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미영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용기가 안 나서. 천천히 준비하세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미영은 그 여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영은 거울을 봤어요. 50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눈빛은 20대처럼 생기가 돌았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구나. 미영은 자신에게 말했어요.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처럼 미영의 미래도 밝게 빛나고 있었죠. 장미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겠죠. 때로는 늦은 시작이 더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걸 미영의 이야기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상황에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지킬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미영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자신을 믿고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